안녕하십니까. KAPN의 총무 박병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KAPN 커리어 컨퍼런스 2008년 행사에서 할 예정인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에서의 취업과 경력 개발에서 받는 도전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잡 서치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 맞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분야, 또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아서 그 분야에 맞는 회사 또 부서를 택해서 레주메를 쓰시고 적절한 네트워킹을 한다면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회가 와서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시는 잡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되는 인터뷰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본인 자신의 평가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그 방향이 틀리면은 그 이후에 쓰여질 레주메나 네트워킹 인터뷰 프로세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셀프 어세스먼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취향을 말한다면 크게는 문과냐 이과냐, 또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느냐, 변호사 법률 공부를 하러 가느냐, 아니면 경영대학으로 가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야로 간다는 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그 잡 마켓이 상당히 크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산업에서 그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 분야, 의학 분야, 컴퓨터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금융 분야, 한국에서는 아주 조그만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에서는 아주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은 한국에서는 그 회사에 원서를 넣습니다. 또 많은 경우 그룹사에 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인의 그 공부와 학점, 그 원하는 의사를 보고 그룹사에서 회사를 지정해 주거나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본인이 그 어떤 회사를 택해서 그 회사의 특정 부서에 원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정 부서의 부서장하고 면담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겟 인더스트리라든가 컴퍼니, 펑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분야를 보면은 자기가 어떤 분야를 했다고 해서 공부와 취업이 항상 일정하게 연관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도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물학을 했지만 우리 회사 마케팅으로 올 때는 마케팅 어널리시스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본인이 생물학을 할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 그 툴이 이 마케팅 분석에 어떻게 응용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잘 연관시켜서 잡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주메를 쓸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레주메라는 개념보다는 이력서라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력서는 퍼스널 히스토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종이 한 장에 자기 자신이 겪어온 길을 적어내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교라든가 고향, 성별, 나이, 사진 다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주메를 쓰실 경우에도 한 장에 본인의 주요 경력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레주메는 제가 생각할 때 잡 포스팅이 나왔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관심사가 얼마나 그 잡에 맞는가를 보여주는 설명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아래 예와 같이 식당에서 음식을 날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갈 때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요구하는 타임 매니지먼트,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마케팅 분야에 갈 때는 손님들하고 대화를 잘해서 손님들과 관계를 잘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 포스팅에 맞게 자기 자신의 레주메를 약간씩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네트워킹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레주메를 쓰실 때도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미리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실 때도 그 회사에서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정말 잡 포스팅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네트워킹을 잘하면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할 점은 이 네트워킹은 프로페셔널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는 나는 당신의 회사에 관심이 있고 당신 부서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공부와 당신 부서가 앞으로 추구하는 부분과 매치를 시켜서 잘 하고 싶다. 관심 있게 봐달라. 그런 프로페셔널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오신 가끔 많은 분들은 이 네트워킹이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냐. 예를 들면 선후배 관계, 친한 관계, 밥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러나 그것은 소셜 릴레이션십,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되겠습니다. 그런 퍼스널 릴레이션십과 프로페셔널 네트워킹은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킹과 레주메를 잘 하셨다면 인터뷰 기회를 받게 되겠죠. 이 인터뷰 기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레주메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먼저 실력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할 시에는 자신의 어떤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확신에 차고 프로페셔널하고 그러나 겸손하고 그런 어떤 레주메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질문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인상이 좀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아이 컨택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이 눈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눈을 맞추는 경우는 꼭 그 상대방을 뚫어지게 응시한다기보다는 내가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또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아주 컨피던트하고 이 분야에 잘 맞다 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아이 컨택트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가 보면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 그럴 때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안경이 너무 두꺼운 안경을, 멋있는 안경을 끼고 오셔서 눈이 보일랑 말랑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
그분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눈이 안 보이면은 별로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서 정면으로 앉아서 정확하게 눈을 응시하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은 2차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 잡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아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이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도전들, 경력 개발의 도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주니어 레벨로 들어갑니다. 주니어 레벨이라면 사원, 대리,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마친 경우는 보통 3급, 4급, 시니어 레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니어 레벨에서 시니어로 가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그다지 도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일을 한 후에는 한 번씩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부 진급을 통해서 어퍼 매니지먼트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와서 회사를 바꾸는 경우, 또는 현재 하시는 것이 잘 맞지 않고 또 더 좋은 커리어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잠재적인 이상 추구를 위해서 커리어를 바꾸는 경우, 예를 들면은 엔지니어링 한 2년 하셨다가 또 MBA 공부를 해서 세일 쪽으로 가거나 금융 분야를 바꾸거나 그렇게 커리어를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퍼 매니지먼트로 가거나 다른 커리어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은 리타이어먼트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니어 레벨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 자, 주니어 레벨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살아남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5% 감원, 10% 감원을 하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레이오프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경우, 제가 본 바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보통 성격의 문제, 매니저와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일을 하는데 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인발과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니어 레벨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1급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3급, 4급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한 분야를 깊게 들어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분야를 두루두루 살펴서 골고루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다음에 매니저나 다른 포지션으로 갈 때, 또 회사를 옮길 때 더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위치로 가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것이 옳다 나쁘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그 분야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좋은 회사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좋은 멘토를 구해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이 시니어 레벨에서 한 5년, 10년 차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분야는 꼭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도 이 분야는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매니저, 디렉터를 아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면 디렉터로 승진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몇 명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인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자리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분야를 찾게 됩니다. 다른 좋은 분야가 있는 데로 가시기도 하고 경력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계속 열심히 해서 매니저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챌린지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왜 그럴까? 매니저를 평가하는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매니저를 뽑을 때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팀 빌딩 스킬,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 인터 디파트멘털 코디네이션, 여러 다른 부서와 함께 일을 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니어 레벨, 시니어 레벨 때 이런 스킬을, 이런 자세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 나중에 매니저 포지션이 났을 때 그 매니저 진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인터 디파트멘털 코디네이션 이 부분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니어 레벨이나 시니어 레벨에서는 잘 안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으로는 다른 부서와 액티브하게 코디네이션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자기 자신 레벨이 아닌데 먼저 나서서 마치 매니저처럼 부장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니저 자리가 나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야를 많이 못 보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저 개인의 경우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도전이 있다. 그 방향은 이런 것 같은데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도전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리타이먼트를 하게 됩니다. 리타이먼트를 하게 되면은 저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취업 중에 또는 경력 개발 중에 맡게 되는 도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도전도 있고, 한국 사람으로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겪게 되는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APN에서는 이런 부분을 서로 돕기 위해서 저희 프로페셔널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 저희 프로페셔널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 KAPN이 창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이 있을 때는 이런 도전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그 좋은 방향 또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있는 계속되는 시간에 새로운 강의와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경력 개발, 좋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건지 KAPN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